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다운스윙 때 엎어치는 동작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엎어치는 동작 왜 교정해야 될까요? 일단 엎어치게 된다면 다운스윙 했을 때 아웃사이드 인 궤도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오픈됨에 따라 슬라이스. 그리고 당연히 슬라이스가 나니까 거리가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엎어치는 동작 교정하기 위해선 사실 이 손의 압력만 어떻게 쓰임을 할 줄 아신다면 훨씬 더 다운스윙 했을 때 올바른 타이밍과 다운스윙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엎어치는 동작이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어드레스 하고 나서 백스윙 때 특히 테이크어웨이 때 클럽이 상당히 뒤로 빠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아, 특히 이 힘없는 여성 골퍼들한테 자주 나오는 동작인데 이런 식으로 클럽이 뒤로 힘이 없기 때문에 뒤로 빠지게 된다면 왼손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으로 받치게 되는 테이크어웨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른손에 있는 무게가 백스윙이 올라가면 다시 또 우리는 왼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보상 동작 때문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운스윙 했을 때 우리는 오른손바닥에 힘이 압력이 쥐어져야 되는데 때이르게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힘을 쓰게 된다면 다운스윙 때 더 힘을 쓰게 되면 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못 맞추죠.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손바닥에 있는 힘이 다시 또 왼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럽 샤프트 플레인이 변하게 된다면 몸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일단 테이크어웨이가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게 되면 오른손은 이런 식으로 오른손바닥 하늘 향해 있고요. 왼손은 손바닥은 땅을 향해 있죠. 네. 그렇게 된다면 왼 팔꿈치와 왼쪽 어깨는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아,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스파이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같이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게 하는 동작 나오게 됩니다. 왼쪽 어깨도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 클럽 샤프트는 누워 있기 때문에 오른손 바닥의 압력이 너무 강하게 되고요. 그 이 상태에 공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왼쪽 어깨와 클럽 샤프트를 땅 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동작이 보이는지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 때 오른손 바닥이 하늘을 보고 무겁고 다운스윙 때 이렇게 엎어치게 되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손 바닥이 클럽을 너무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들리게 되고 다시 또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체는 또 엎어치게 되면서 팔과 함께 앞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힘이 없는 여성 골퍼분들 왜 이렇게 체가 뒤로 좀 빠지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어드레스 했을 때 클럽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앵글을 힘을 주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힘을 뺀 상태에서 클럽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죠? 손이 펴져요. 아, 많이 손이 펴지네요. 펴진다는 거는 뒤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는 이 클럽에 지면이 닿아 있으니까 힘이 안 들어도 이 손과 클럽의 앵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앵글을 유지하기 위해선 테이크어웨이, 이 백스윙이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압력이 쥐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른손바닥으로 걸터 있게 되고 다시 또 엎어치게 되고. 하지만 힘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체의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체의 무게에 많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 클럽을 오른손바닥으로 들 수는 있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더라도 불필요한 힘이 오른손바닥에 가해진다는 거죠. 아, 그냥 버티고 있는 거군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여기서 이 오른손바닥의 힘을 다시 또 왼쪽으로 옮겨주려고 하는 보상 동작이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좀 골프를 치신 상급자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스윙 때 리버스가 나왔다. 그 다음에 보상 동작은 뒤로 빠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백스윙 올라갈 때 상체가 들렸으면 다시 또 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중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쪽 너무 쏠리게 된다면 다시 우리의 스윙은 중립, 이 반대 방향을 가려고 하는 동작이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뒤로 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반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보상 동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테이크웨이 뒤로 빠져요. 오른손바닥 힘이 많이 가죠. 많이 가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왼쪽으로 옮겨치게 되는 이런 동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사실 백스윙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움직이게 된다면 너무 고치기가 어렵게 되죠. 어렵죠. 네. 현구 아나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올 초반만 해도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뒤로 많이 많이 빠지면서 가요. 네. 앞으로 내려왔던 동작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궤도를 가는 이유가 저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이해하는 게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약간 잘못 가서 이렇게 눕혀져서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 때 안쪽 내려오기 위해서 테이크어웨이 할 때보다 더 안쪽 뽑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미 안쪽 궤도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쪽 내려오게 되면 공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 갔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가르치는 선수 한 명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테이크어웨이 때 상당히 뒤로 가는 느낌을 볼 수 있었어요. 테이크어웨이 때 많이 뒤로 가게 되면 다시 또 클럽은 몸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 다운스윙 보면 특히 오른쪽 어깨하고 클럽 샤프트 보면은 백스윙 올라가는 궤도보다 상당히 앞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테이크어웨이만 집중했거든요, 사실은요. 테이크어웨이가 몸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저절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때의 길과 다운스윙의 길이 거의 비슷한 궤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전 동작 같은 경우는 너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은 더 인사이드, 더 아웃사이드 인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스윙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저 테이크어웨이만 정말 집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를 바르게 올리고 좀 더 손의 압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어드레스 하다 보면은 이 스틱이 이 공에 놓여 있는 스틱하고 손의 위치를 제가 이게 볼게요. 자, 그러면 제 손의 위치의 스틱과 공에 있는 스틱이 약 한 발 하나 이상 정도 네. 공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특히 오른쪽 허벅지와 양손에 갈 때까지는 이 길을 어느 한 곳이 침범하지 않고 같은 길을 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은 첫 스타트가 따라잡힌다는 거죠. 같은 위치에. 이 간격을 오른쪽 허벅지까지는 유지해 줘야 된다. 그 기준점이 지금 클럽 헤드와 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이 손과 클럽 이 스틱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스틱이 같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거 없이 같이 우리가 오른쪽 허벅지까지는 뽑아준다면 옆에 화면 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양팔 사이로 클럽을 올려주면 전 클럽이 되게 가벼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사이드로 가시는 분들은 클럽이 무거워요. 저는 지금 오른손보다 왼쪽이 너무 가볍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5대5 비율을 맞추면서 하게 된다면 손에 할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힘을 빼고 싶어도 안 빠지시는 분을 보면은 이 클럽의 길이 대부분 좋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클럽의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은 다른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클럽 샤프트의 위치에 놓여진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손의 압력을 줄 필요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그 클럽이 양팔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회전하게 되면 자, 백스윙 탑 볼게요. 자, 팔꿈치의 사이에서 백스윙 탑. 그럼 클럽 샤프트가 클럽의 양손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지금 딱 손의 압력이 5대5 비율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인사이드로 하기 위해선 왼손의 압력보다 오른손 바닥에 압력이 샤프트를 기대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 오른손 바닥에 탁 걸쳤어요. 그 상태에서 회전하면 자연스러워 인사이드 아웃 궤도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오른손을 이렇게 쟁반 받치듯이 받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동작 자체는 필요한 동작이지만 백스윙을 할 때는 이 동작은 일단 머릿속에 지워야겠네요. 오른손바닥에 쟁반 받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언제? 타이밍이. 언제 받쳐야 되냐? 스타트 때 받치면 이미 때리게 받쳤기 때문에 쟁반 엎어야 돼요. 아, 그죠? 근데 네.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나서 양손의 압력 중립 지켜준다면 오른손바닥에 쟁반을 받칠 수 있는 지금이죠. 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걸려 치면은 그냥 인사이드 나오면서 이쁜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 골퍼분들이 사실 스윙이 좀 좋지 않아도 어떻게 보상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힘이 없는 여성 골퍼들은 길이 일단 어긋나 버리면 연습량이 아무리 많아도 부상도 많아지게 되고 그 길을 찾아가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힘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클럽의 길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 스윙 플레인 이런 도구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올바른 위치의 샤프트가 놓여져 있다면 들었어요? 오른손 바닥에 줬어요. 회전. 그럼 드로우가 나오고 공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 레슨은 50대, 60대 우리 여성 골퍼분들이 유심히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이제 레슨을 해보면은 남자 골퍼보다 여자 골퍼들이 스윙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남성 골퍼분들은 사실 약간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지만 그거 어떻게 맞춰 나가려고 하는 운동 신경이 있어요. 근데 여성 골퍼분들은 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 골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 신경이 남성에 비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쉬운 길로 가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정해 드리면 테이크어웨이 할 때 허벅지까지 똑바로 빠지시고 그다음 양팔 사이로 클럽 너무 편하죠. 이 상태 어깨 회전 치면은 힘 빼고도 들어오고 날 수 있고 손의 압력이 너무 한쪽 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체크를 할 때 약간 손의 압력이 좀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는 뭔가 그 백스윙 단계에서 구간에서 힘을 줬을 때 네. 오른팔이라든지 왼팔에 그 압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연습 방법인데 효과가 정말 커요. 네. 결국에 우리는 스윙은 이 클럽이라는 도구로 우리 휘두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치가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손이 편안한 위치. 거기가 어디냐면 옆에 화면 비춰주시면 테이크어웨이 하고 나서 채 올릴 때 여기서는 저 정말 힘이 안 들어요. 아, 근데 여기 쓰면 좀 더 무거워요. 힘이 들어갈 수밖에 근데 없어요. 우리는 백스윙 올라갈 때 속도가 있죠. 스피드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것보다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방법은 제 중지, 약지, 이 검지, 중지, 약지, 검지 이 세 손가락으로 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프백 할 때 가장 편한 위치가 어딨냐? 그러니까 눈 감고 찾아보셔도 돼요. 여기인지. 이건 무거워요. 이것도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야. 아, 여기가 딱 좀 편한 위치예요. 이 위치를 알면은 끝이에요. 그다음 어깨 회전되면 네. 알아서 클럽 샤프트는 온플레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 동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자 백스윙 올라갔습니다. 내 위치 편한 곳이 어디지? 딱 여기거든요. 그럼 화면 보시면 오른쪽 귀 밑에 온플레인 향이 있죠. 그러니까 만들는 게 아니라 손이 편한 위치를 찾아보자는 거죠. 한쪽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오른손이 가장 편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본다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전 안 봤어요. 여기에요, 딱.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손 잡고 어깨 회전하면 클럽 샤프트가 알아서 온플레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어드레스 했을 때 양손을 잡으시고 이 티를 제칠 준비했습니다. 네. 이 티를 다 티 갖고 있잖아요. 이 그립 끝에 보면 약간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티를 꽂아주시고,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드레스 흔히 이제 많은 골퍼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 샤프트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샤프트 플레인이 있잖아요. 이 선을 쫙 연장시켜 볼게요. 그럼 화면 보시면 옆에 화면 보시면 이 길이 있죠. 지금 이 가상의 라인을 가상의 한번 라인 어드레스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따라가면 오른손바닥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업라이트하게 가야 다운스윙 때 이 어드레스 했을 때 샤프트 라인을 따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인사이드 아웃 궤도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궤도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힘을 쓰기 위해선 이 길 정밀하게 어떻게 들어와요? 반대로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한 손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찾았다면 양손을 잡고도 그 위치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8시 방향 뽑았고 이 상태에서 내 팔 오른손 위치가 아까 그 한 손 했을 때처럼 같은 압력인지, 그러다 보면 백스윙 탑 때 보면은 이 티가 정면을 땅을 향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테이크업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팔 사이로 편해요 되게. 이 상태 어깨 회전 치면 드로우가 걸리죠. 지금 힘이 얼마나 잘 실렸냐면 7번 아이언이죠. 네. 185m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방송하면서 네. 제일 잘 치고 있거든요. 아, 와 근데 힘이 빡 실리는 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앞으로 쳐야겠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시 방향까지 했고 양손이 가장 편한 위치 찾습니다. 저는 화면 안 봤어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 그쵸? 온플레인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압력이 중립이기 때문에 오른손바닥에다가 샤프트를 기대어주면 돼요. 자 기대 회전. 그럼 이제 이렇게 알아서 오른쪽 사이드가 엎어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 있는 백스윙을 만들어주게 되고 거기에 따라 다운스윙은 알아서 스며들어서 안쪽으로 내려오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최은규 프로의 레슨을 정현주 프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녀 불문 없이 거의 모든 골퍼분들이 고민인 게 이제 팔에 힘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최영구 프로가 레슨을 해주는 것처럼 백스윙의 길이 잘못 가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압력이 쏠리게 되고 그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팔에 힘이 들어가고 네. 그걸 이겨내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백스윙 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정작 다운스윙 때 힘을 써야 할 때 못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스윙 길이 올바르게 올라가게 되면 불필요한 힘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헤드스피드를 늘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코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백스윙 올라갈 때 우리 좀 더 업라이트하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업라이트에 들어줘야 우리는 다운스윙 했을 때 이 클럽 샤프트를 안쪽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처음부터 뒤로 빠지게 되면 길이 여기에 공간이 많죠. 그러니까 다 오른쪽 어깨, 오른쪽 힙, 오른쪽 무릎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크로 나고 오픈 페이스 되고 와, 근데 그러면 아이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로 샷을 할 때도 동일할까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드레스 했을 때 이제 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라이 앵글이죠. 이 샤프트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 좀 더 기울어 있어요. 아이언은 짧기 때문에 좀 더 세워져 있거든요. 네. 시작점이 다르지 백스윙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양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스타트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위치하고 이 갭 차이 보이시나요? 이 갭 차이가. 네. 근데 드라이버는 더 길죠. 그러니까 평평해 보일 뿐이지 똑같이 가파르게 올라가도 이 갭 차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길이가 다르고 스윙이 어드레스 했을 때 이 라이가 다르기 때문에 평평하게 드라이버가 보이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 샌드웨지로 어드레스를 해보면 좀 더 가파르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 공간은 똑같다는 거죠. 어드레스에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긴 채는 평평해 보이고
짧은 채는 좀 더 가팔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응용이 됐다면 한번 좀 빠르게 해보는 거예요. 8시 양팔 사이 클럽, 어깨 회전, 오른손 회전. 이렇게 분할로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이 섹션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 허벅지, 양팔 사이, 어깨 회전, 오른손바닥에 누워주고 회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스윙 중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칠지 알기 때문에 이런 연습 크게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힘없는 여성 골퍼분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은 첫 번째 클럽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계속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고 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공이 너무 안 맞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몸에 훈련이 단련된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지금도 한번. 굉장히 멀리 똑바로 가는데 거리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어유 진짜 많이 가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8시를 빼버리는 거죠. 아, 구간을 네, 그대로 하나씩 지나가는군요. 예.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시를 빼고 양팔 사이로 클럽을 집어넣는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어깨 회전 스윙. 아, 특히나 지금 정현주 프로가 오늘 최영규 프로의 레슨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사실상 항상 드는 생각인데 아마추어 남성 골퍼들에 비해서 솔직히 프로라고 해도 여자 골퍼 선수들이 힘은 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건 이 길을 잘 지키면서 효율적인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 되시는 골퍼분들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비거리가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움직임을 사용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비거리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성 골퍼분들 멀리 똑바로 길게 빼는 거 중요하죠. 좀 더 이 위치를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너무 길게 빼다 보면 이런 식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깎아서 칠 수밖에 없는 다운스피드 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이 클럽이 가장 편하게 아무 느낌 안 나는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해주면 그 느낌을 느끼면 힘 빼고 툭 쳐도 알아서 이렇게 살짝 샬로우가 되면서 보낼 수 있는 다운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